네, 제38회 서울국제관광지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는 또 여행 작가와의 만남이란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찰하고 귀 기울이는 생태 여행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우리 작가분들을 모셔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가 궁금한지 또 어떤 계기로 글을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들어보고 어떤 여행인지 한번 만나보는 자리를 갖게 할 텐데요. 자, 여행 작가와의 만남, 그럼 지금부터는 오프로드 야생온천 저자이시 부부 작가이십니다. 황상호, 우세린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에스코트 하면서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앉으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부가 두 분 다 작가라고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작가로, 아니 부부가 되신 다음에 같이 글을 쓰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글을 쓰신 건지. 네, 황상호 작가는 사실 그 이전에 글을 써왔고요. 밑에 잡으면 좀 괜찮아요. 네, 저는 이번 책이 첫 번째 책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그렇게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홍상호 작가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A에 거주하고 있고요. LA에 있는 사회 문제 그리고 예술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황상호 작가라고 합니다. 네, 멀리 또 LA에서 오신 우리 황상호 작가님,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또 우세린 작가님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공동 저자 우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로드 야생 온천 여행이란 주제로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온천은 미국에 있는 온천을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요,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그리고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 40여 곳의 온천을 저희가 탐방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온천은 여러분들은 일본이라든지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오프로드 온천 여행이라는 글을 쓰신 우리 부부 작가님, 그러면 이 온천 여행이라는 글을 쓰신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한국 여행자분들께서 LA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한국에 있었던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되게 시큰둥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큰둥? 네, 가령 예를 들어서 LA에 좋은 거리를 가더라도 여기 서울에 어디 있는 거리랑 비슷한데 비슷하다. 여기는 인천의 어디 곳이랑 비슷한데 네네네. 이렇게 시큰둥해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랜드마크만 가서 인증샷을 찍고 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아름다운 LA 인근의 자연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소개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에 온천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전쯤에 직접 다시 온천을 가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요. 네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 전에 잠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3주 전 시에라 네바다 산맥 넘어서 있는 온천을 가는 길입니다. 3주 전에 네바다가 이렇게 겨울. 네, 이상 기후 때문에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눈이 많이 깔려 있고 지금 아침 8시경인데 온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자연에 이렇게 노출돼 있고 무료로 누구든지 접근해서 이렇게 온천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공기는 차갑고 우리 몸은 따뜻한 그런 온천을 되게 꿈꿨고 왔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사실 그 네바다라고 해서는 잠깐 놀랐는데 네바다주 하면 약간 라스베가스 사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랑 인접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 주자지만 뒤에 있는 높은 산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산. 네바다 산맥이라고 따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거군요. 저도 잘 몰라갖고. 여러분들도 어떠셨나요? 영상 보니까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 네바다 산맥을 쫙 끼고 온천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미국 온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온천 주제로 어떻게 처음에 글을 쓰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이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터를 청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왠지 많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 인생 골이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도시에 대한 글을 쓰자라는 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처음 갔을 때 LA를 소개할 만한 다양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온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네. 온천 그리고 무료로 접근 가능한 곳들 그래서 음. 온천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글을 쓰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세리 작가님을 나는 한 곳에 좀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나도 같이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미국에 갈 때도 제가 먼저 가야 한다라고 오.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 LA나 캘리포니아 가면은 또 헐리우드 딱 이렇게 있고 랜드마크 있고 항상 그런 데만 좀 소위 말하는 관광지라고 하는 여행 상품의 패키지에 많이 껴있는 그 코스를 많이 다녔는데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뭐 교통이 찾아가기도 쉽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냥 우리가 기준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를 가려면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저희가 이제 40군데 정도 온천을 갔는데요. 대개는 짧게는 차량으로 이제 2시간 혹은 길게는 5시간 거리에 있는 곳들입니다. 네, 그리고 차로 접근한 다음에 좀 보시기에 길이 좀 험하다. 왜냐하면 오프로드 차량이 많이 다녀서 길이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거칠어 보인다 그러면 차 세우시고 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가시면 이런 온천들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이쪽 지역을 보시면 이쪽이 다 눈이 내려요. 그래서 스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키 타고 오. 이제 이동하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정말 스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장비까지. 네. 혹시 그러신 분 저기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주로 온천만 다녔고요. 아.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만나보기만 하고 우리는 온천 위주로 다녔다. 네. 그럼 그 40군데 온천을 두 분 다 매번 같이 함께 하셨나요? 네, 대부분의 온천을 저희가 다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 실례하지만 두 분이 결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결혼한 지는 6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40번의 온천이 포함된 게 결혼 전인지 아니면 결혼 후가 다인지 아니면 결혼 전에도 살짝 포함이 돼 있는지. 저희가 2017년 봄에 결혼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결혼 직후에 미국에 와서 1년 후인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는 둘이 여행을 안 했다. 적어도 온천 여행을 네. 그 이후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네. 그 보시기와 다르게 저는 뭘 일을 결정할 때 생각과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느린 편인데 아내는 집행력이 굉장히 빨라서 가령 집에서 누워 있다가 어디가 좋아 보이는데라고만 말하면 이미 몇 시간에 이미 거기 가 네, 있구나. 제가 지금 네. 이미 다 싸고 호텔 예약하고 혹은 캠핑 사이트 다 찾고 이미 출발 준비 다 네, 완료돼 네, 있고.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 갈까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네. 이미 짐 패키지가 그렇죠. 네. 다 꺼내 있고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MBTI가 저는 ENFJ입니다. ENFJ 혹시 그러면 인프피, 인프피. 그 P죠? INP. J고 맨 마지막에 P고. 네네. 네, 역시 계획적이니까 바로 얘기 듣자마자 그 계획도 실행에 굉장히 또 빨리 네, 옮기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러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단점이 있다면 저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저거 편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글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네네. 때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음. 인터뷰해오고 글에 소스를 만들어 오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긴 어쩌면 또 사전 조사를 미리 좀 가졌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그럼 가야지라고 했는데 여긴 이런데 오히려 더 가이드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셨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미국에는 온천이 왜 발달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질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온천하면 일본 료칸 네. 떠오르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많은 것처럼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생대 화산 지역이 있다는. 네네. 그래서 고생대부터 해양판이 북미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저기 제일 높은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생성되고 그리고- 바로 지금 네. 보이는 이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진 단층이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지진대에 한 60km 안에서 지진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살아있는 땅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북미 대륙에 붙어 있지만 네네. 1년에 2인치씩 이렇게 비껴서 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섬이. 네. 그래서 수천 년 뒤에는 캘리포니아는 섬, 알래스카랑 만난 섬이 되는 지역. 그래서 지질학적으로도 온천이 발달해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땅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께서는 이런 온천들이 그레이트 스피릿이라는 영혼이 사람 숨쉬고 있는 곳이다라고 여겨서 전쟁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힐링과 물물 교환만 이뤄졌던 그 중립지대 혹은 평화지대로서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그냥 무슨 온천 여행, 뭐 여행 작가분을 만나신다고 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지질학적으로 우리 원주민 시대에서부터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잠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냥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데를 다니는 당연히 어떤 역사와 또 그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최초가 이렇게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뭐 화산이 또 합치고 여러 개의 뭐 여러 번의 지진이 또 반복되면서 저렇게 삼례까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또 책에 보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것도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 역사랑 신화도 다루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아프리카 원주민은 아메리카 원주민. 죄송합니다. 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냥 전에 하지 그냥 물물 교환하고 새롭게 정착되면서 약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직접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나신 적도 있으실까요? 네, 실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네네. 원주민들이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라고요. 그리고 원주민학 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원주민학 교수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곳을 잘 여행해야지 그들에게 이로운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원주민들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약간 생태계 뭐 멀리 보면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약간 적대적일 수도 있다고 약간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어땠어요? 만났을 때는? 네, 적대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근데 그분들께서는 몇백 년 동안 이제 이미 네. 학대의 역사, 와. 학살의 역사를 겪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이 어떤 거였냐면 네네. 저에게 부탁했던 것들은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빨간색 레드 페이스라고 놀리지 마라. 최소한 너희들이 우리를 인디언은 인도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용어로 해서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인종 차별적인 말을 하지 말라. 레드 페이스라고 많이 네네. 하니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면 토지 인정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인정서요? 인정 선언. 그래서 만약 이런 장소를 가면 장소 여행을 도착했을 때 이쪽이 예를 들어서 통바 부족의 땅이었다 그러면 토지를 인정하는 거죠. 이곳은 토지 통바 부족이 이게 살던 땅이었다. 곳입니다. 잘 놀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화를 존중하고 호흡하라. 그게 우리의 바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로 여행하면서 나는 이렇게 놀다 갈 테니 그럼 문화 교류도 되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옆에서 좀 접한 경우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생태 여행이라고 또 들었는데 물론 생태계도 있지만 온천 여행, 생태 여행. 온천 하는데 왜 생태계까지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원주민과의 연결성이 물론 반복된 얘기지만 네네. 그러니까 여행하는 방법을 좀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를 했는데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온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온천 네. 탕을 간다 그러면 돈 내고 티켓 그렇죠. 받아서 목욕 씻고 잘 말려서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욕인데 네. 원주민들은 본인들께서도
그 자연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온천에 갔을 때도 그냥 풍덩 이게 아니라 온천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오늘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치유해 줄 수 있겠니?라고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치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이제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던 그리고 굉장히 밀접했던 시대로 상상력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게 생태 여행의 하나의 방법인 거고 가령 지금 보시는 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크랩 쿠커 온천이라는 곳인데요. 크랩 쿠커 이제 게 삶는 냄새, 유황 냄새가 비슷해서 아, 그 게가 삶는 냄새. 크랩피퍼 네, 온천인 크랩 거예요? 쿠커 온천인데 오. 보시기에는 그냥 멋있는 온천지대에 네. 있다라고만 볼 수 있는데 리서치하다 보면 이곳이 지금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스앤젤레스가 사실 15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0명이 안 되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근데 유전이 발견되고 이제 영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몇백만 도시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근데 사막 도시라서 기본적으로 물 수급이 안 돼요. 물 네, 자급자족되는 물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를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LA 거의 서울과 부산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로스앤젤레스 시티가 이 땅을 사서 물을 계속 빼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물 수위가 낮아지고 물을 또 채워 넣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보더라도 이런 공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호흡하는 여행, 그게 생태 여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도 혹시 고갈이 되면 이 자연스러운 물도 땡겨 온다는 그게 지금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죠? 그래서 환경이 네. 좀 파괴되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땡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또 땅을 사가지고 또 물 땡겨 네네. 소위 말해서 네. 그렇게 물 공급까지 하면서 이렇게 온천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온천은 자연 발생적인 곳들이라서 이 온천을 중심으로 동호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분들께서 관리하고 이제 재사용하고 하는 곳들.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천 여행을 한 40군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 책을 발간하기 전까지 기간이 그 여행 기간만 어느 정도 소요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온천들은 2018년과 2019년에 다 온천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2020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31개월인데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한 5군데, 6군데 온천을 갔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 이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온천 여행에서 함께 한 친구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온천 대원입니다. 세 번째 온천 개건 대원. 멤버라고 볼 수가 대원, 있는. 네네. 그렇네요, 대원입니다. 탐험대 대원입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큰 역할을 해준 혹시 아들, 딸?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하라입니다. 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해서 하라. 멋지네요. 그 세 번째 온천의 약간 예명은 약간 하라처럼 그 하라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온천에 하면서 아까도 물이 뭐 수급도 되고 외지인도 오고 또 일부러 온천을 막 파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혹시 다녔던 곳 중에서 자연스러운 온천이 생성된 온천이 아니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약간 인공 온천이라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인공 온천요? 그러니까 리조트화된 온천을 말씀하시는 만약에 사실 온천을 다니다 보면 네. 여기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오고 또 작가님 책을 읽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업적으로 어떤 분은 네. 옆에 온천을 하나 더 파서 물을 또 수급을 하면 네. 거기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혹시 호심탄탄 노리고 분들이 네. 계실지 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온천이 있는 지역에 사업 의도가 있다. 그럼 땅을 사셔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진짜로. 네. 그럼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네. 저도 관심이 네. 한국인 한 부부가 이미 이런 온천지대 땅을 사가지고 이제 비영리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또 좋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비영리다 보니까 공공 사업도 같이 하면서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뭐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 프로젝트 하나의 이 온천 여행 오프로드 온천 여행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말 이것 때문에 미국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네. 근데 온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는 눌러 살고 살게 있고 됐다. 있고, 네. 그럼 처음에 사실 2, 3년 뭐 갈 생각이었을 때도 사실 그 자본이 좀 있어야 어디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하더라도 미국에 살 때 어떤 잡이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로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로컬에 있는 중앙일보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기반으로 이제 삶을 이어나갔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직업이 굉장히 또 많다고 들었는데 네. 현재 일단 작가님 하나, 네, 작가 하고 있고요. 네. 병원 마케팅도 하고 있고. 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네. 분야인데. 네네. 오. 금융 관련된 기자 일도 하고 있고. 금융 관련 기자를 하려면 또 네. 어머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에 이제 한글 가르쳐 주는 곳에 그 오피스 매니저로도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분산 투자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근데 너무나 방향이 다 틀려요. 한 분은 작가님, 네. 뭐 금융 쪽도 있고 또 그 한국어 네. 세종에 관련 교육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비영리적인 그것도 하고 너무 병원 마케팅은 정말 놀라운데 그거를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여행업도 하고 있고 한 5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업을 빼먹으신 것 같아요. 하라 아빠 역할. 아, 네. 하라 아빠와 하라 엄마 역할로 세 번째 온천 여행 이후에부터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미국은 그 땅덩어리도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착할 때 뭐 아까 이직하면서 있어서 경제 비용이 발생이 됐겠지만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그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면서 여행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을 때 여행을 같이 병행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는 방송 기자를 했었는데 네. 미국에 와서는 지금 미국 비영리 법률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또 법조 쪽으로 가셨군요. 네, 법 쪽에 있습니다.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행 경비만을 조달하기 위해서 LA 지역에서 이제 야경 투어라든지 이제 LA 곳곳의 명소를 투어하는 프라이빗 소규모 투어를 운영을 해서요. 모든 여행 경비는 그 비용 그 일로 충당을 해서 네,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행하는 동안에는 경제 활동이 잠시 멈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벌고 또 가고 벌고 또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네네. 계속 어차피 보통 계속 주말에 기본- 가는 거니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고 5가지 자뿐만이 아니라 네. 또 미국에서도 또 비영리 법조 단체에서도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마다 온천 여행을 아예 거의 프로젝트 기간에는 그냥 하나의 삶이었겠어요. 네, 거의 2주에 한 번씩 제가 여행을 기획해서 떠났었고요. 네. 정말 2주에 한 번씩 한 4-5시간씩 이동을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추진력을 여기 힘을 다 쏟아가지고 했었고, 근데 오히려 그 여행에서 받은 힘으로 다시 제 삶에서도 다시 활력을 얻고 추진력을 에너지도 얻었었던 충전이 것 같습니다. 되고. 네, 심지어 저희 회사 선배께서는 저한테 너는 내일 모레 한국 갈 사람처럼 이렇게 여행을 다니냐. 그럴 것 같아요. 네. 꼭 내일 모레 뭐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 네. 여행이다 생각하고 계속 다니는 느낌도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온천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느낀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면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씩 그리고 먼저 우세린 작가님부터. 네, 저는 처음에 온천이 자연 온천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책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온천이 어떨까 해서 갔던 데가 딥크릭 온천이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지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자연 경관이에요.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멋있는 이제 자연 경관이 이제 온천을 중심으로 네, 자연 속에서 그 있었고요. 온천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그 경관을 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제가 그 딥크릭 온천에 가는 길이 1시간 정도 산을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아랫도리와 윗도리를 다 벗은 나체족을 만났어요. 그럼 누드 네, 네. 네, 네. 네. 여기 왜냐면 이제 네이크드 네. 펄슨을 만났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나체족이라고 네, 네. 하죠. 네, 그 자연 온천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연 온천에서는 이 나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네. 나체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전 정말 이제 처음에는 너무 놀랐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그 온천이라는 공간이 이제 한국에서도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미국 하면 또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과 사람들이 살겠어요. 네. 네, 그분들이 온천에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그 미국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서 도란도란 우리 한국처럼 꼭 목욕탕에서 오순도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얘기를 네, 그 모습이 너무 이 세 가지 조합이 너무 흥미롭고 좋아서 저희가 온천 여행을 계속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온천을 가면 다른 나라 분들도 있지만 사실 좀 쭈삣쭈삣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끔 부러운 게 온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를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모여 있어요. 항상 모여 있고 다른 나라 분들은 자연스럽게 융화도 되면서 그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문화 교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안 돼도 그렇게 멀리서 보면은 일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떨어져 있는 분은 네, 한국 분들. 좀 그런 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걸 약간 느끼시긴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낯선 사람 봐도 말을 걸고 나는 네. 어디서 왔는데 너는 뭐 왜 왔니? 나는 저기서 뭐 어쩌다가 뭐 휴가 때문에 왔어.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게 부러워서 우리나라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융화되고 다른 나라 분들과 융화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게 하나의 좀 바람이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황 작가님은 그 중에 네. 인상 깊었던 매 순간들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재밌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가장 좋은 온천수가 뭐냐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의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온천수가 가장 훌륭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황의 성분이 어느 정도인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철분의 성분이 어느 정도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온천학에서 가장 좋은 온천수는 첫 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물도 이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순간 또 지표만 이제, 나왔군요. 네, 산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썩는다.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일본 료칸 관련된 뉴스에서 그 료칸에서 온천수를 한 1년치 정도 계속 가둬놓고 손님들에게 써가지고 이제 박테리아가 있다 그래서 뉴스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흘러보내야 이게-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 오프로드에 있는 자연 온천에서는 그야말로 마그마를 찍고 온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 없는 천물을 즐길 수 있다. 와, 그게 큰 되게 특별한 매력적이네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구의 체온이다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체온, 굉장히 딱 머리에 박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온천이 가장 좋은 온천이자 또 약간 온천하면 건강에도 막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픈 사람은 이 온천이 좋고 뭐 류마티즈 관절염에 있으신 분들은 온천물에 물 담그면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나 거기에 뭐 메모가 돼 있거든 메시지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책 한 3, 40군데 소개해 놓는데요. 그 중에서 전설적인 온천들이 있어요. 가령 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전국 투어를 하다가 이제 네네.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다가 그 온천에 가서 한 며칠 만에 완치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100살 넘은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끌려서 온천에 가서 온천에 병을 치료했다. 뭐 오. 그런 전설들이 다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한 곳들인 거거든요. 정말 약간 신화적인 느낌도 네. 듭니다. 심지어는 유황온천의 경우에는요, 그 온천 바닥에 머드팩이 있는데요. 오. 온천에 가면 그 머드팩을 얼굴에 바르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바르려고 그 통에 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저 같아도 약간 담아올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좀 지양해야겠죠. 아무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소위 말해 제주도만 가도 돌이 이뻐서 들고 오면은 사실 자연 파괴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거긴 아직은 자연스러운 네네. 네. 그런 머드팩을 하면서 온천도 즐기면서 이 자연도 느끼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도 하면서 정말 저절로 힐링이 되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그 와중에 사실 이게 또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으면 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행만 그냥 마냥 할 수는 없고 마냥 힐링만 할 수 없고 집에 와서 맞아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탈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기라든지 어떻게 넘기셨는지. 커다란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게 저 개인적으로 네 번째 작업이라 가지고 그런 어려움보다는 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 갔을 때보다 돌아온 다음에 그걸 조사하고 글로 펴낼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발견하고 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그 작업이 더 즐거워서 네. 그럼 어떠셨나요? 이분은 우리 황 작가님은 즐거웠다고 하셨는데 또 계획적이고 내가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 날짜에 원하는 페이지가 안 나왔어. 그러면 또 계획이 틀어져서 약간 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으셨는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현장에 가면 일단 인터뷰를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현장감을 이제 충분히 느끼고. 네. 뭐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한 온천만 이 온천은 저희가 4번을 갔었거든요. 네 네, 번씩이나. 그렇게도 했기 때문에 네, 부족한 점은 그 다음에 메워나가는 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온천을 가고 가봤던 온천을 다시 가도 사실 그때는 또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느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 다녔던 온천 중에 뭐 물론 다 좋으셨겠고 각자 개개인의 뭐 감성도 있고 다 좋은 추억이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혹시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온천이 있다면 네, 이 부분에서는 진짜 남편과 제가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자 하나씩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 잠깐 적을 준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는 LA에서 이제 북쪽으로 북쪽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올라가야 7시간에서 있는 8시간이면 몇 마일일까요? 300마일. 네, 한 300마일이면은 한 7, 800km 네네. 네, 정도, 맞습니다. 800km 정도 될까요? 곱하면 곱하기 산수는 안 되지만 네, 네, 아무튼 네. 300마일 정도의 네, 그 온천이 이제 모노 카운티에 있는 벅아이 모노 온천인데 카운티에 있는 벅아이 온천입니다. 벅아이 온천 적어놔야지. 네, 이 온천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암석 동굴이 거기에 있어요. 암석 동굴이 있어요? 네, 네, 암석 동굴을 따라서 그 이제 암석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약간 또 시원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네, 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굴에 60도 고온의 온천수가 타고 흐르고요. 사람들이 그 동굴 아래서 그 온천수를 맡고 있어요. 그럼 그 동굴 안에 시원하면서 이 따뜻한 온천수를 두 가지를 한 번에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온천을 즐기다가 또 그 옆으로는 차가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어머나. 네, 한국식 스타일이죠. 바로 열탕. 환상의 세계. 네. 냉온탕을 바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 온천인데 정말 냉온탕까지. 벅아이 온천. 그 오케이. 암석이 트레버틴이라는 자연 암석인데 네. 트레버틴이라는 암석인데 트레버틴이란 네, 암석. 종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종류석, 따지면은 네, 종류석. 종류석이라고. 탄산칼륨이라는 종류석. 그래서 그 어. 종류석이 만들어낸 자연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하고 싶은 우리 황 작가님은 어떤 온천이 네. 있을까요? 저는 라스베이거스에 가까운 이제 애리조나 핫스프링스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애리조나 핫스프링. 네. 한국 분들이 라스베가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네. 보통 갬블링을 하거나 아니면 쇼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그치고 있는데 차로 30분 거리에 가면 있는 온천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였거든요. 슬롯머신 하다가 네. 잠시 블랙잭하고 네. 주위를 둘러보니 내 모습은 쾌해 있고 그럴 때 30분 거리의 온천이면 굉장히 메리트도 가깝죠. 네. 엄청 가깝죠. 그래서 가면 루프로 이제 총 거리는 걸어서 한 3시간이에요. 원으로 오. 그리는데 그러니까 원 그리고 가는 길이 이제 붉은 빌딩 높이의 붉은 협곡 사이를 고요히 이제 혼자 걸어갑니다. 너무 멋있겠다. 그리고 협곡이 온천을- 붉은색이라고요? 붉은색 협곡. 어머, 네. 레드벨리? 네. 그 협곡을 따라서 가면 이제 그 협곡 사이 한 바퀴 도는 중간 지점에 그 협곡 사이 좁은 협곡 사이를 모래 주머니로 막아서 온천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게 수온이 거의 성인 가슴 높이에 오고 그리고 다양한 수온이 있고 그래서 붉은 협곡 사이에서 나오는 그 돌틈에서 나오는 자연 온천을 즐기면서 그 대자연과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붉은 협곡과 그 돌에서 그 소위 네. 말하는 암석에서 나온 네. 그 물을 온전히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온천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가보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잠깐 우리 또 우세린 작가님이 언급하셨지만 그 나체족이라는 약간 어떤 온천은 아무것도 없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친 자연 온천으로서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온천도 있는데 혹시 두 분은 그렇게 자연인이 같이 돼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벗지 않았는데요. 저는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다 벗고 있는데 나만 저희 또 부- 입고 그 있으면 저희 부부만 입고 있으니까 나라도 벗어야 되겠구나 어. 싶어서 예 벗은 적이 있죠. 네. 그러면 혹시 다른 한국 분들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벗을 때 약간 어떻게 아니요, 그 보셨어요? 자연스럽게 벗기 싫으면 안 벗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안 벗어도 되지만 네. 그래도 그 좀 느끼면은 또 네. 나만 안 벗으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다. 네, 네. 도전적인 분이시라면 벗어도 좋다. 그럼 다음에 간다면 또 벗을 의향도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한국인의 네. 피가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같은 한국인이 물론 외국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문화가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본 료칸이라든지 그런 약간 프라이빗한 곳에서는 당연히 뭐 남녀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이곳은 아마 다녔던 온천은 자연의 온천이기 때문에 남녀 뭐 그런 구분이라든지 입장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의 온천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판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산속에 하이킹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 혹은 바닷가에서 그 해변에 모래를 파야지만 나오는 온천, 네네. 혹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라서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대부분 무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달걀 삶아 먹어도 됩니까? 네, 가능하죠. 네. 그래요? 혹시 그러면 민폐가 아니고 정말 온천물에 달걀을 넣었다가 근데 가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언제든지. 이것도 지금 온천 있으면 저기 콘크리트 저쪽에서 이제 물이 끓어서 오는 거거든요. 저기 네네네. 달걀 담궈서 먹으면 되죠. 근데 사람이 없을 거야 보통. 네. 그러면 이 자연은 그 시간만큼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달걀 하나 챙겨가고 그리고 뭐 어디 갈 때는 걸어서 가는 거리도 좀 안쪽으로 걸어서 가는 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으로 그 앞까지 못 가고. 네. 그럼 차에서 준비물을 혹시 뭐 어떤 걸 꺼내시나요? 일단 뭐 젖은 수건, 말릴 수건이라든지 뭐 슬리퍼 어떤 게 준비물이 있을까요? 또 적으려고. 일단은 나트를 안 하실 거면 수영복 챙기셔야 수영복 되고요. 챙기고 네, 수건도 하나 챙기셔야 수건 이제 챙기고 네, 그러시고 여기가 캘리포니아주가 기본적으로 네, 햇살이 태양에 강하기 너무 때문에 네네. 선크림이 필요하고요. 선크림 필수 별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체족이 왔을 때 네네. 이제 제가 편하려면 네.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눈을 네. 어디다 어디 둬야 둘지 될지 모르기 몰라서. 때문에 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선글라스는 옵션이지만 나체족을 만나기 위해 대비용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남길 정도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천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리작용이 확 변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체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훅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물을 다 마시고 남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물을 가지고 좀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물을 또 충분한 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네네. 그런데 그
그 온천들을 갈 때마다 뭐 처음 갔던 온천도 있고 여러 번 갔던 온천도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여긴 또 4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그럴 때 어떤 이게 좀 달라지는 게 느끼나요? 뭐 생태적으로 요즘에 또 지구 온난화도 있고 기후 변화도 굉장히 좀 심한데 그쪽 캘리포니아 이쪽 온천에서 내가 가봤는데 다음에 갔을 때 예전에는 이런 날씨가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빙하가 또 녹아서 내려와서 조금 더 차가워졌다든지 이런 변화나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었는지. 기후 온난화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아예 가지도 못한 온천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네네. 미국에서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대형 산불이 매년 잇따라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에 토마스 산불이라고 네, 대형 이제 사람들도 이제 뉴스에서 사상자도 있었던 그런 산불이 크게 났었고요. 그때 이제 리를 칼리엔테 온천, 빅칼리엔테 온천, 빅서 지역의 사이크스 온천은 그 이후에 2, 3년 동안 네, 출입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책에 담지도 못한 네, 그런 곳도 네, 있습니다. 혹은 이 인근의 온천 중에 LA 사람들이 하도 물을 많이 빼가서 아. 수위가 줄어드는 온천이 있고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네. 뭐 발목까지 온다든지 네네. 그래서 물 순환이 안 돼서 썩어가는 온천도 있고 음. 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걸 좀 느끼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위가 원래 이 정도 됐다가 뭐 메말라가는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 메말라가는 온천이라든지 순환이 안 돼서 약간 물이 오염이 됐다든지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가장 큰 생각은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의 물을 뺏어가서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의 물을 뺏어 쓰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LA 주민들의 어떤 탐욕이 이렇게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 그런데 물은 항상 넘치듯이 쓰고 일부러 잔디밭을 만들고 잔디밭에 또 물을 물 쓰고. 뿌리고 그럼 여기는 계속 내려갈 메말라 수밖에 가는 없는 거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럼 우리가 또 자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것들 이제 고민하게 되고. 네, 그 그렇습니다. 고민하면서 환경 운동가의 직업 하나도 늘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환경 관련된 미디어에 글도 쓰고 하는 어. 작업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네, 역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제 그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가 만 39입니다. 만 39. 굳이 그럼 아직 마흔이 40살이 안 되셨는데 네네. 책을 4번째나 4권이나 쓰셨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책을 쓰셨는지. 가장 처음에 썼던 거는 이제 그 친구 대학원 동기들끼리랑 이제 청소 노동자로 이제 위장 취업해서 열악한 노동 환경 현실에 대해 쓴 르포 썼었고요. 근본적으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네,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로 문화 이주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 그 LA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PCT라고 Pacific Crest Trail이라고 미 서부를 종단하는 길이 있어요. 4,300km. 멋지다. 그걸 도전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글을 쓰게 하고 글을 고쳐주고 해서 그 책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했어요. 종단하면서 아니요, 그렇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옆에서 네. 지켜보면서 네네, 글 쓰면- 마음으로는 함께 네네, 하면서. 맞습니다. 네, 네. 되게 멋지시네요. 그 4번째 40도 안 됐는데 4번째 책을 발간했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쓰신 거고 그 집필력도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아닌가요? 않고,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긴 하죠. 아니 왜냐하면 평상시에 또 다른 직업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쓰시던지 뭐 프로젝트 하다가도 뭐 내 본업 잠시 또 병원 마케팅도 하다가도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리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오랜 세월이니까요. 10년 동안 이제 스스로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일정 부분은 무조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분배가 돼 있어서 네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단위의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물이 나오게끔 이제 제 삶을 모듈화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2년 지나면 뭐가 돼 있고 3년 지나면 뭐가 돼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공동으로 이번 책을 같이 공동 저자로 쓰셨는데 그럼 저작권료는 누가 관리를 하시고 누구 통장에 입금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모든 돈은 다 이제 저희의 각자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관리는 다 제가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관리는 내가 하는데 돈은 그럼 약간 혹시 다른 저작권료 있는 통장을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맡기고 다 알아서 뭐, 네, 관리하는. 여기서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온천 여행 우리 두 부부의 약간 작가 부부님의 얘기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 중에 나도 캘리포니아란 곳에 온천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라는 분들 많으실 거고 우리 작가 부부님한테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여쭤보셔도 되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 지금은 없으시면 네. 그러면 혹시 어떤 게 질문이 있으신지 혹시 마이크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온천이 설레임을 주셨는 다음번에 설레임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거리 미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리 미술을 하면 대표적인 게 벽화 작업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벽화 작업자들 많이 아시는 뱅크시, 영국의 뱅크시가 네. 있고 LA의 셰퍼드 페어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선거 포스터 홉을 그린 네. 작가인데 네네네. 작년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 거리 예술 문화가 나한테 연락을 영국 안 했지? 연락하라고 전화하겠습니다. 네네. 영국에서 시작해서 뉴욕을 갔다가 다시 LA로 오는 이렇게 고는 곳인데 그 어, LA 중심에 있는 다양한 거리 미술, 거리 예술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설레임은 LA에 있는 거리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또 설레임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네, 여행의 경비, 또 숙박, 또 입장료,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서 사람들과의 어울릴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거는 없나요? 네. 이제 가장 미국이 숙박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데는 이제 숙박을 했지만 가능하면 캠핑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캠핑 사이트 중에서 그룹 캠프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룹 캠핑에 조인을 하시면 다양한 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몇 번 했었고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이제 젊은 분부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텐트도 사야 됩니까? 그 캠핑이 보통 하루에 캠핑 장비는 대여합니까? 현지에서 대여해 주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네. 업체도 있을 돈 거고 더 안 드나요? 돈이 기본적으로 장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네. 왜냐면 아무래도 그럼 미국에 들고 다녀야 사시는 되네. 분이 아니라 네. 거기 여행을 가면 그렇죠. 예, 이게 예. 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약간 전략할 수 있는 팁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어, 오히려. 그렇죠. 그걸 들고 다니려면은 뭐 음. 차를 대여해야 그러니까 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미국 만약에 LA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좀 네. 해야 일- 되는지. 일단은 이런 관광지 근처에 가서 호텔을 예약했을 경우의 비용이 대략 한 200달러 이상 듭니다. 한 한국 돈으로 25만 원 들어요. 근데 캠핑 사이트를 예약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달러에서 50달러, 한국 돈으로 5만 원, 6만 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데 미국 국경일 연휴가 되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국경일을 피해서 평일을 기준으로 캠핑장을 예약하면 되고 텐트 같은 장비들을 개인적으로는 그냥 구매해서 가까운 곳에 그냥 되팔아 버리는 게 제일 쉬울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만약에 10만 원어치를 사면 그거를 중고가 현지에서 그냥 8만 원에 팔고 다 버리고 오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다. 네.
답이 될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 알겠습니다. 캠핑 뭐 사이트라든지 이게 한국 분들은 좀 접하기 좀 어렵다고 또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 갔을 때 혹시나 또 다시 돌아가실 거잖아요. 어떤 그 캠핑이라기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프라이빗 관광도 같이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지를 좀 올려서 우리 같은 한국 분들 여행 가셨을 때, 나 그 작가님들 책 봤다. 저도 그 프라이빗 여행에 같이 온천 여행 하고 싶다 해서 같이 조인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 책 날개에 제 연락처가 있거든요. 네네. 진짜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네.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뭐 이걸 이메일로 주셔도 싼 되니까요. 가격에 장비를 빌릴 수 있는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프로드 온천 여행이라는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어떤 독자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하는지 괜찮을까요?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한 번만 또 더 받을게요. 어떤 게 혹시 한 번만 마이크를 저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좀 못 들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 그 LA에서 온천을 여행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온천이 이제 노천 온천이 LA에도 있을 거지만 전 세계 유명한 데가 있을 건데 일단 LA 캘리포니아 쪽을 가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제가 궁금하고 혹시 그리고 뭐 이주를 하신 건지 그렇게 이주를 하셨다면 뭐 어떤 좀 장점이 있어서 이주를 하셨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언급하셨을 때 안 계셔서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아, 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만 다시 짧게. 네. 일단 온천을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온천을 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온천이라는 공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떤 생태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깃들여 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히피 문화가 스며 있는 그곳 장소의 특성이 궁금해서 그 온천을 중심으로 생태, 도시 문화, 도시 역사 등을 주로 다루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오프로드 온천 여행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에 작가님이 캘리포니아 주로 이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캘리포니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천에 또 만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어떤 독자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하는지 또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사실 저희가 온천을 엄청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온천을 주제어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생태도 알고 인문도 알고 저희만의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주제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온천인 것처럼 여러분만의 주제어를 찾으셔서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꼭 온천을 가보라라고 말보다 여행 방식을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여행의 방식이 가령 대구가 해외라고 치면 대구에 갔을 때 그 대구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뭔지, 그 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지역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사람, 자연, 동물, 식물,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그리고 여행 갔다 왔을 때 글 써보시고 하면 제 삶들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여행에서 뭐 꼭 온천 이거 예를 들어서 온천 여행의 책을 내셔서 이렇게 온천에 대한 주제로 좀 대부분 얘기를 했지만 온천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여행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풍요로운 삶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온천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뭐 맛있는 거 하나를 먹더라도 이 음식의 재료가 원래 어떻게부터 탄생이 됐는지 이렇게 맛이 바뀌면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같이 자연과 또 삶과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더욱더 풍요로운 여행과 즐거운 삶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황상호 작가님과 우세린 작가님한테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 독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람객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여행, 나만의 힐링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던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황상호 작가님과 우세린 작가님한테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고맙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프로드 온천 여행 황상호 작가님과 우세린 부부 작가님의 여행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여행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생태계 그리고 자연, 사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하나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더욱더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부터 이곳에서는 또 오래된 미래 지리산이라는 나를 찾는 순례 여행이라는 주제로 또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강연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